하려고 합니다. 지금 또 이제 부각이 되는 우려 사항 중에 하나는 이제 학생 개개인을 판단을 하다 보면은 그 학생이 소속돼 있는 고등학교도 자연스럽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고교 서열화로 가지 않느냐 이런 네.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입학 사정관을 생각하지 않고 네. 그냥 대입 자율만 했을 때는 뭐 본고사가 부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편하게 본고사 칠 수도 있고 또 편하게 고등학교 이렇게 성적을 쭉 매겨가지고 서열대로 해서 그걸 또 뭐 배점을 줄 수도 있고 그랬었죠. 그렇지만 이제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이 되면 입학사정관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아이들의 그 잠재력이 어떻게 이제 개발되냐 그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를 볼 때도 한 아이 그 특성에 맞춰서 그 학교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학교에서 뭘 하느냐를 중점적으로 보지만 그게 과거처럼 학교를 한 줄 세워가지고 뭐 A 학교 나왔으니까 뭐 당연히 얘는 점수를 더 준다든가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네. 옛날 옛적 이야기지만요. 그 미술이나 음악 그 심사 중에서 심사위원들끼리 내 제자다 잘 봐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참 울며 그렇게 학교를 다녔던 그 주변에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불확실성과 공정함이 혹시 결여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부모라면 누구나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예도 보면 그 테스트를 할 때 너무 이렇게 딱 한 번으로 테스트를 하니까 그런 위험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입학사정관은 그 과정을 다 보고 또 그 여러 명의 입학사정관이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여러 차례 또 단계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사실은 공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해서 또 대학 차원에서 또 고민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대학도 이 지필시험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육지책으로 굉장히 서둘러서 지금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선 입학사정관을 많이 뽑아야 되고요.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근데 이 사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교차 평가를 하고 복수의 경로로 평가하고 복수의 평가자들이 평가한 것을 또 제3의 평가자가 또 개입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과연 진실된 정보를 학교장 추천으로 또 교사 추천으로 제공이 되는지 뭐 지역단체라든가 또 학교에서 얼마나 진실성을 가지고 이 학생들 추천하는지 시간이 1년 갈수록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대학에서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말 정말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는 입학사정관에 대한 자격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자격을 갖추신 분이 그 자리에 앉게 되시는지요? 그런데 이제 자격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자격을 갖춰야만 입학사정관이 된다. 이렇게 이제 국가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장점도 있지만 또 그렇게 되면 또 너무 이렇게 좁히게 됩니다. 그런 네. 입학사정관이 될 분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자격을 이렇게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기되 대학들이 이제 입학사정관들을 역량을 제고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정부가 또 이제 지원해드리고 또 정부 측에서는 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입학사정관 분들이 그 역량을 계속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그냥 시험만 잘 봐서 대학을 쉽게 가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면을 봐서 학생들을 뽑게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키워줄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이렇게 좀 시기가 맞아 떨어질까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아마 눈치 못 채셨을 거지만 저희가 이제 MB정부 출범 초기부터 그 두 가지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제 대입 자율화를 통해서 입학사정관 제도를 강화하고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고교 다양화. 과거에는 이제 고교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평준화가 좋은 점도 있지만 다 똑같이 가르치니까 사실은 아이들의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교를 다양화 시켜가지고 학교에 이제 그 교육 활동을 다양화하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라고 해서 농어촌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숙형 공립이 150개 교가 지금 이제 추진되고 있고요. 또 마이스터 고교라고 해서 직업계 고 아이들에게 이제 좋은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가 생기고 50개 고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형 사립이라고 해서 100개 교가 생기고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학교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이제 입학사정관 제도가 잘 이렇게
맞추게 되는 것이죠. 네. 고등학교 때만 생기면요. 네. 또 머리 좋고 그냥 순발력 빠른 학생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국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요. 학교는 그렇게 아이에 맞춰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참 부족한 거니까요. 예. 고등학교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그 학교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부모의 신정입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입학 사정관제가 성공을 하려면 지금 우리 차관님께서도 이제 고등학교의 다양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다양한 학교를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그 평가가 된 정보를 또 대학에 공정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뭐 좋은 대책이 있으십니까? 예, 그것도 저희가 이제 일찍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제 고교 정보 공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제 고교 정보 공시 제도 하면 뭐 그냥 그 성적을 평균 성적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쭉 늘어놓아서 이제 서열화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다양한 학교들의 그 장단점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이제 정보를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학교에는 학교 폭력이 몇 건 있었느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다 이제 학부모들한테 다 공시가 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는 입학 사정관제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좀 주제를 영어 공교육으로 좀 돌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는 그 영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다로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을 도입하신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입학 사정관 제도가 우리 이제 학교 교육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하듯이 이제 영어 교육을 바꾸는데도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 중요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냥 이제 수능 시험 점수 한 점 더 올리려고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죽은 영어를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무리 수능 시험 잘 쳐도 또 외국인 앞에 가면 이제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수능 시험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말하기, 또 쓰기, 듣기, 읽기 골고루 다 평가할 수 있는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활 영어 회화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수능 시험은 너무 이제 점수가 다 나오니까 아이들이 사실 그 점수를 막 올리려고 하면 언어가 자연스럽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시험 부담을 사실 좀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은 점수제로 하기보다는 패스 페일로 해서 어느 수준만 되면 이렇게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핀란드 같은 경우에 이제 영어 수업이 잘 되는데요. 그 예를 보면 3시간 동안 시험을 치는데 결과는 패스 페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마음껏 글을 쓰는 거죠. 뭐 좀 틀린 글이라도 만큼 써보다 보면 영어 실력이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